네, 내일 오전 10시 30분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입니다. 네, 이 전 이사장이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사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혐의도 다르고요.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일단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외 동포만 가능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만 가능한데 지금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의 연수생으로 이제 가장해서 입국을 시켜서 이제 가사 도우미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인데 문제는 이 사안이 이제 문제가 되자 그 가사 도우미들을 필리핀으로 출국을 시키고 네. 그리고 뭐 입막음을 시도했다. 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그 입막음 시도가 아마 출입국 관리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좀 일부 밝혀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네. 이 이제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서 특히 이 필리핀 여성들이 이제 영어가 되기 때문에 네. 가사 도우미보다는 보통 이제 보모로 예전에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중상층 이상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나 이제 그 부모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하기도 했고, 근데 그것을 구속한 사례는 없거든요. 이것이 이제 문제는 대한항공의 조직을 그 기업의 조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가사 도우미를 활용했다라는 거는 이제 비난 강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속할 만한 범죄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물음표가 쳐지네요. 예. 네, 관련한 문건들이나 자료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도 일단 이명희 전 이사장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을 한다면 처벌 수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명희 이사장이 주동이 돼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뭐 연수생으로 가장해서 입국을 시켰느냐. 그 부분이 이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메일 보면은 뭐 사모님 지시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명희 이사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증언이 없다라고 하면은 입증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허점을, 그런 빈 공간을 이명희 이사장이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활용해서. 그러니까 뭐 내한테 직접 지시받았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직접 관여한 것은 없다. 예, 그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 특수폭행 혐의가 있어서 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막바지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그때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일종의 카드가 등장해서 기각 판단이 있었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는 사실 사안이 좀 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구속영장 구속 심사를 받긴 합니다만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법정형인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벌금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실형이나 뭐 집행유예보다는 아마 벌금형이 나오기가 더 쉬운 범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범죄 중대성에 있어서 좀 그 법원의 고민이 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도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증거 인멸, 그다음에 기업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불법 고용을 하는데 기업이 활용됐다는 그 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좀 노블레스 오블리지 뭐 이런 것을 법원에서 여론을 의식해서 고려한다면 모르겠지만 오로지 법만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구속영장 발부되기는 좀 어려운 범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한진 일가 관련 또 다른 의혹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갑질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이제 그 날짜는 일시는 그 2014년 12월 그러니까 땅콩 해양 이전에 운전기사인데 본인의 운전기사는 아니고 남편이 이제 성형외과 원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 남편이 남편의 운전기사에게 왜 남편의 그 식사 시간을 제대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나는 당신을 뭐 그 하루아침에 자를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예. 왜 거짓말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뭐 잘못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거짓말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절절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 조현아 전 그 사장의 경우에는 남편하고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알려져 있죠. 예. 아마 뭐 어떤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그 운전기사에게 뭐 그런 남편의 동정을 보고받기를 원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워낙 이 일가가 뭐 그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는 뭐 아주 히스테릭하게 고음을 지르는 목소리 뭐 엄마 이명희 그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 조현아 전 사장의 경우에는 고음은 아니고 굉장히 이를 악물고 이렇게 그 내가 당신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다. 뭐 간땡이가 부었느냐 제대로 나한테 보고해라 뭐 이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상당히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1년 정도 일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나온 내용 말고도 추가로 또 나올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거를 녹음한 걸로 네. 보여요. 예. 뭐 직접 만나서의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워낙 이전에 게 너무 그 쇼킹한 내용들도 예. 많았기 때문에 뭐 조현아 전 사장의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익숙해졌다 그럴까요? 뭐 예. 좀 그런 느낌마저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해서 한진그룹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회사 밖의 일이고 그리고 뭐 확인이 안 된다 뭐 예. 거의 부인 취지인데 이전에 그 녹취 파일에서는 전부 다 이런 입장이었었죠 대한항공이 네. 심지어는 이명희 전 이사장의 그 영상 그 이렇게 저기 인천에 호텔 짓는 데서 막 예. 여직원을 뭐 등짝을 때리고 이러는 그것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좀 대한항공 홍보 팀도 굉장히 곤혹스럽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에서 한 매체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운전기사들한테 갑질을 일삼았다고 보도를 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거는 지금 이제 운전기사의 주장입니다. 이게 네. 뭐 무슨 음성 파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노소영 관장이 그 뭐 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티슈가 뭐 없는 경우에는 그 빈통을 던지기도 했다. 뭐 교통체증이 걸리면은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버스 전용차를 달리기도 했다. 뭐 예. 이런 이제 이전에도 다른 사례들에서 이제 운전기사들한테 뭐 늦게 간다고 그래서 뭐 때렸다 뭐 이런 이제 갑질 논란들이 있었죠. 예. 뭐 그런 유사한 내용 등을 저 운전기사가 제보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뭐 양쪽의 주장이 워낙 달라서 뭐 이런 전 운전기사의 주장이 있다 정도로만 소개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좀 묘한 게요. 지금 그 노소영 관장이 그 남편인 최태원 SK 회장하고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예. 그 소송 중에 이런 좀 불미스러운 뭐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그 기사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이 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알려진 바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저는 그런 이혼 사건과 연관해서 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측면은 조금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노소영 관장에 대한 이 케이스는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추후 보도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군산에서 그때 큰 불이 났었습니다. 33명의 사상자가 지난 일요일에 발생을 했는데 50대 남성이 홧김에 불을 질렀다.
참 끔찍하네요. 사건 경위를 좀 저희가 알아볼까요? 예,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방화죠. 일부러 네. 불을 냈는데 그 불을 낸 대상이 주점이에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건물에다가 예.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면서 3명이 사망을 하고 뭐 30명이 사상인데 그중에 한 20명 가까운 분들이 중상을 입었다라고 예. 해요. 이게 이제 화상은 굉장히 치료도 어렵고 후유증도 많이 났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사상자분들의 저 쾌유를 빕니다. 그런데 사고의 이 범죄의 이유는 좀 황당해요. 네. 그 주점의 그 단골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외상값이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 방화범이 생각하기엔 10만 원인데 예. 주인이 20만 원이라고 해서 그 외상값의 차이를 놓고 홧김에 다른 데서 술을 마시고 예. 기어코 찾아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그 홧김에 뭐 찔렀다, 홧김에 때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방화의 경우에 특히나 사람이 있는 그 건물에 방화를 하는 경우에는 앞서도 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결과가 끔찍하고 네. 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 형법에서도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의 경우에는 네. 그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살인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인데 예. 훨씬 더 높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화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방화치사였는데 왜 그 여관도 아니고 이렇게 여인숙에서 네. 예. 엄마와 어린 자녀들이 이제 서울 구경을 왔다가 그 성매매를 주선해주지 않는다. 거기에 불만을 품은 어떤 그 방화범이 불을 내는 바람에 6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예.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의 방화범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네. 1심에서.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사한 선고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물론 살인죄보다 현주 건조물 치사죄가 더 높은 이제 형량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 들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방화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홧김에 방화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뭐 방화가 예를 들어서 뭐 방화범들이 재미를 느낀다든지 이런 성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던가요? 그거는 이제 양형 기준표라고 그래서 아, 법원에서 이제 선고를 할 때 예. 그 법정형 범위 안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있고 보통 그다음에 이제 가볍게 좀 감경을 해주고 그런 그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술값 시비 때문에 홧김에 예. 아니면 뭐 성매매를 시켜준다고 해서 홧김에 이런 경우에 특히 그 성매매 그 지난 겨울에 있었던 그 여인숙 화재 그 방화범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봐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아예 그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이 방화범의 경우에도 뭐 무기 이상의 중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 방화범도 본인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신의 70%가 이도 화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그 긴급 체포 기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체포를 해서 구속까지 간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돼서 예. 어떻게 이후 진행이 될지는 좀 경찰로서도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이수희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